최대 2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쟤를 팔아야 된다. 요 조건이 돼야지만 널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이게 12, 16대책에서 거의 유일한 완화 정책인데 요거는 언제까지냐? 자, 그 다음에 이제 12, 16대책의 내용을 잠깐 볼 건데,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및, 이거 웃기죠. 이거 뭐냐면, 자, 현행은 어떻게 되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뭔지 아시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로 팔면 돼요. 그죠? 2년 내로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잖아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이니까 넌 투기 세력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뭐 비조성 대상 지역은 여전히 3년이고, 그런데 개선이 어떻게 되냐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산 주택으로 들어가야 돼요. 비과세 받기 위해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1년 내로 팔아야 돼. 확실하게 너는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구나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증명해줘야만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12, 16 대책이니까 자, 여기 적용 시기는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짜증나죠? 엄청. 예. 예. 복잡도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요. 예. 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전세 안고 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 나갈 때까지 2년, 최대 2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쟤를 팔아야 된다. 요 조건이 돼야지만 널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네. 자, 이거는 이제 9.13 대책이에요. 9.13 대책, 18년도 9.13 대책.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인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단축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3년, 비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도 3년,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이 어떻게 됐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 후 3년이 아니라 2년 내에 팔아야 된다. 이제부터 정말 복잡해집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너무 헷갈려요. 18년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내로 팔아랍니다. 그러면 18년 9월 1일 날 구입했어요. 18년 9월 1일 날 서울에 구입했어. 얘는 몇 년 내로 팔아야 돼요? 얘는 요거 사고 나서 3년이니까 21년 8월 31일까지만 기존 주택 팔게 되면은 비과세. 그런데 10월 1일 날 샀어. 10월 1일 날. 그럼 언제까지? 얘는 20년 9월 30일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혜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년 10월 1일에 춘천에 있는 집을 구입했어요. 얘 몇 년 내로 팔아야 돼? 얘는 21년 9월 30일인 거예요. 얘는 3년. 왜?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네.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언제 취득했는지, 어디에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세법의 적용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책 발표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는 거고, 요 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뭐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긴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대책이 언제 나온 건지도 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9.13 때 나온 건지, 8.21 때 나온 건지, 12, 16 때 나온 건지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거든요. 거주 요건이 생긴 거는 무슨 대책이냐면 8.2 대책이에요. 거주 요건. 이 전에는 거주 안 해도 그냥 비과세였어요. 아시죠? 근데 오래돼서 기억이 까먹으셨죠? 그 전에는 2년 보유만 하게 되면 그냥 비과세입니다. 지역 불문하고, 그러시잖아.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인데. 그게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주해야지만 이제 비과세 해줄 거예요.가 8.2 대책입니다. 17년도 8월 2일이에요. 네. 요 이후에 거 구입한 것들은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8년, 지금 9.13 대책이니까 18년 9월 1일 날 구입했어요. 이거 거주 요건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파리 대책이라고. 18년도 7월 15일 날 구입했어요. 이거 거주 요건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어? 안 채워도 돼요? 채워야죠. 이거 파리 대책 이후잖아. 이거 17년도에 나온 대책이에요. 17년 8월 2일이니까 18년 7월 15일 구입한 사람은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주 요건은 채우되 3년 내로 팔어, 2년 내로 팔어. 3년에 팔 수 있다는 거지. 3년 내로. 네. 근데 내가 17년도 파리 대책이고 18년도 7월 15일에 17년 7월 15일에 구입했다. 서울에 아니지. 춘천에 이 사람은 2년만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 받죠. 이해되죠? 2년만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 받죠. 근데 서울에 있는 것들은 2년만 보유해서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받지. 왜 파리 대책 나오기 전에 구입한 애들이잖아. 이게 다 받는 거야. 근데 17년 8월 15일 날 춘천에 샀어. 얘 거주 요건 채워요, 안 채워요? 서울에 샀어. 채워요. 그죠?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3년 내로 팔아야 돼요? 2년 내로 팔아야 돼? 3년. 왜? 이거 그 종전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기간이 변한 거는 18년 9월 13일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3년 내로 팔면 돼요. 서울에 샀지만. 대신 거주는 해야 된다. 그죠?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엄청 헷갈려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대책이 그 대책이 있긴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온 건지를 알아야 돼. 언제 나온 건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 취득 시기가 거기랑 맞물린다면.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엔 12, 16 대책이에요. 요거는 작년 대책입니다. 17년 한 번, 18년 한 번, 19년 한 번 굵직하게 한 번씩 나왔죠. 자, 이거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세 교육의 거주기간 2년 이상 했을 수 있으나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대부분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거 굉장히 사실은 유용한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몰랐겠지만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부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2년 보유, 2년 거주 해야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1주택인 경우에 여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고 4년만 임대를 놓고 팔잖아요? 그럼 비과세야.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거를 산 다음에 보유, 거주 이런 거주를 안 해도 그냥 1주택인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8년도 아니야. 4년만 하고 팔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아요. 근데 잊어도 돼. 이제 없어졌다는 거야, 이제. 예.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활용해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택은 1주택이야. 나는 어디 살아요? 그 주택에 살아? 아니지. 난 전세 사는 거지. 난 1주택자야. 근데 그거를 세를 줬어. 임대사업자로 세를 줬어. 얘를 4년만 채우면 얘는 비과세가 됐다고요. 나 거주한 적은 없거든? 근데 비과세 해줬다고요. 그게 사라졌다고. 그게 없어졌다. 예. 그래서 개선이 어떻게 했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해야지만 비과세 준다. 안 해준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예. 그래서 적용 시기는 12, 16 대책 다음 날, 대책 발표 다음 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 이것도 헷갈립니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있고요. 새로 등록하는 주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9.13 대책, 18년도 9.13 대책 전에 구입한 것들을 이거 넘어서 19년도, 오늘 예를 들어서 20년 1월 30일 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9.13 전에 있었던 혜택들을 다 받아요. 취득만 그 전에 했으면은 오늘 당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그 전 걸로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지. 얘네들은 임대 등록 기준이잖아. 그죠? 그래서 전에 했던 것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해봤자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사라졌어, 이제. 그죠? 이제 이건 사라진 거야. 내가 12월 16일 전에 구입했는데요. 안 되는 거죠. 등록 기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사람들까지만 혜택을 주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시킨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보고 좀 의아스럽긴 했는데 여하튼 분양권도 포함,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자, 9.13 대책에 따라 대출이라든가 청약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해 줍니다. 하고 있죠. 그런다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대출을 받거나 청약할 때는 너 주택 뭐 있어? 주택 없는데요? 너 분양권 있잖아. 분양권인데요?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거지. 그럼 점수가 깎이죠. 내지는 대출할 때 1주택, 2주택, 너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대출을 달리하는데 근데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단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주택자 여부할 때는 너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었거든요. 분양권 상태니까. 분양권은 내 거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죠? 근데 그것도 주택수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솔직히. 아니, 분양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내 게 아니야. 계약금 중도금 냈겠지. 내 게 아니잖아, 아직. 소유권이. 근데 이거 내 걸로 본다니까? 내 걸로 본다 이거예요. 내 게 아니지만 네 거야. 내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네 거야, 너는. 응? 분양계약서에 네 이름 써 있으면 그거 일단 네 거야. 소유권은 안 넘어갔지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싶은 느낌이 들어요. 법리적으로. 내 게 아닌데 내 거래. 동기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이 분양권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한 3주택이 있어. 2개 주택은 물론 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거니까 2주택자 10%만 부과될 줄 알았더니 분양권이 있다고 너 3주택이야 해서 20%를 더 부과하는 꼴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바뀐다. 이거 언제부터다? 내년부터 양도분도 적용하겠다. 네. 그다음에 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하겠다. 아, 요거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강화시킨 정책은 아니죠. 뭔 얘기냐면 다주택자가 뭐 이렇게 했는데 현재 개선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준다. 다주택자 조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안 내게 해주겠다. 중과 안 해주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팔아라죠. 물량을 좀 시장의 물량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한 완화 정책이죠, 이거는. 네, 이게 12, 16 대책에서 거의 유일한 완화 정책인데 요거는 언제까지냐? 상반기까지만이에요. 상반기까지만 적용을 해주겠다. 이 물량이 일부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란 조건 때문에 많이는 안 나올 것 같고 아예 안 나오진 않겠지. 그죠? 왜냐면 내년부터 또 거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죠?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에 관한 다른 내용들 볼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점 변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자, 1세대 1주택을 할 때 내가 A주택이 있고요. B주택이 있어요. 요거 오늘 팔아. 1월 30일 날 팔았어요. 요거 내년 1월 5일 날 팔았어요. 이거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B. 다른 조건은 채웠다고 치고. 2개의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A를 오늘 팔았죠. 내년 1월 5일에 B를 팔았어요. 그랬을 때 B는 비과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왜요? 6개월이 넘었다니. 1년 안에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비과세 받냐고요, 비과세. 그러면 비과세 받을 시점에는 받는 시점, 내가 파는 날 기준 너 주택 몇 개야? 몇 개니에요? 주택 몇 개야 지금? 그래, 이게 없잖아요. 없잖아, 팔았잖아요. 요 시날 기준 했을 때 요거 하나밖에 없죠? 비과세 받는다고요. 비과세를 받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이제부턴. 왜냐? 자, 봐봐요. 그랬을 때 B주택 매도 시 이게 비과세예요, 아니에요? 얘는 비과세일까 아닐까? 얘 비과세죠. 그죠? 왜? 팔 때 얘밖에 없었잖아. 5년이나 보유했잖아. 비과세죠.
비과세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1년도 뭐 1월 6일 날 팔았다. 그리고 원래는 2021년 얘가 1월 8일 날 팔아도 비과세긴 하죠. 원래는 얘 파는 시점에 없으면 된다니까. 비과세야. 다음날 팔건 뭐 뭔 상관이야. 비과세야. 다음날 팔아도 비과세인데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파는 시점 이후부터 너 이틀 보유했네로 바뀌는 거예요. 15년도에 구입했지만. 그죠. 이제 이해됐죠. 그거예요. 그게 이제 21년서부터는 1주택이 된 날서부터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사실 올해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세법적으로만 보자면 내년서부터는 1주택 만들어 놓고 비과세 받으려면 2년을 더 기다렸다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짜증나죠.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냥 계속 갖고 가려고. 이 세법이 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때까지 전 안 팔고 계속 갈 생각인데 모르죠. 뭐 전략은 개인별로 세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봉양을 위한 합가를 한다. 이럴 때는 비과세 기간이 이제 2018년 이후에는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봉양한다. 효자잖아. 혜택을 줘야지. 근데 부모님 한 채 있고 나도 한 채 있어. 부모님 봉양하는 순간 투기꾼 되잖아요.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년 동안 둘 중에 뭘 팔든 간에 그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해. 예비신부, 예비신랑 다 한 채씩 있어요. 합치면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죠. 투기꾼 되죠. 이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한다? 얘네들도 합치고 나서 5년 내로 한 채를 팔면 이거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농어촌 주택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에요. 일반 주택 팔 때. 왜냐하면 상속 같은 경우는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슬픈데 돌아가셨잖아. 근데 갑자기 투기꾼 되라면 안 되니까 상속받았는데도 상속받기 전에 내 1주택밖에 없었거든. 그냥 투기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상속받아가 투기꾼 될 수는 없으니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 주택 팔 때 비과세 해준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같은 거는 내가 구입한 거긴 하지만 저건 절대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죠. 안 올라요. 안 오르는 거니까 저런 거 구입한 사람들은 넌 투기 세력이 아니야. 넌 다주택자로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일반 주택 팔 때 역시나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민을 간다 아니면은 공공성에 의한 수용을 당했다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취약 또는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비과세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별적인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그 상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민은 뭐 전 세대원이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 같은 것들은 뭐 나라에서 뭐 뺏는다는데 어떻게 해? 그죠? 이건 내가 보유 요건 안 채웠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가 안 채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겠죠. 저런 것들은 다 비과세 항목에 들어간다. 취약도 되고 근무상 형편도 돼요. 회사에서 가라고 가는데 어떻게 해? 그죠?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닌 것들은 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무상 형편이 아니라 사업상 형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안 해줘요. 사업은 네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그죠? 이건 당연히 안 해주고. 근무상 형편은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주는 거죠. 그죠? 질병 치료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준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가주택 같은 것들, 우리가 겸용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있을 때, 주택의 면적이 더 크게 되면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알고 있죠? 근데 상가 면적이 동일하거나 상가 면적이 더 크게 되면, 이거는 상가를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을 주택과 상가로 봐요. 이제 많이 상식적이 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또 바뀌냐면, 2020년도에는 무조건 각각으로 보게끔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상가주택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주택이 좀 많아.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층에 상가고 그지? 근생 좀 세탁소 넣고 부동산 넣고 뭐 커피숍 하나 넣고 2층, 3층은 이제 임대 놓고 주택으로서 여기 꼭대기에 이제 주인이 살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주택이 많아요, 상가가 많아요? 주택이 많죠. 이건 뭐야? 이건 전체가 주택이에요. 이거 팔면은 비과세라고. 상가 있지만. 그죠? 상가 있지만 비과세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죠. 예. 그리고 만약 이런 것도 있죠. 상권이 너무 좋아. 상가, 주택. 이럴 때는
어떻게 봅니까? 응? 이건 따로따로. 여기는 비과세를 받죠. 그죠? 요것만 채우면. 여기는 상가로서 세금을 내는 거죠. 과세. 그죠? 근데 요게 상가, 주택이다. 그럼 이걸 전체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과세를 어떻게 한다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요. 주택이잖아.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주택이라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 상가니까 더 크잖아요. 주택이. 주택이 면적이 더 크면은 이게 전체가 주택이로서 다 비과세를 받는다고요. 주택이야 그냥. 상가가 있지만.